탄핵하자고 작정한 겁니다. 국회도 안 한 짓을 재판관이 작정해서 탄핵을 한 거예요. 한동석이야! 아니 무형이야! 한동석! 무형! 제가 보기에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서 말이죠,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제동 출장소예요. 제 말 맞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잘 법 몰라서 한 거 자기가 다 고쳐서 풀었다 쌌다,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재판하는 거. 빨갱이! 이거 국회가 어디 제동에 보내는 출장소 직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 헌법재판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길지만, 아니 똑바로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싸울 때도 뭐가 좀 이론 무장이 돼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니 국회가 증거조사도 안 하고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특검시켜서 조사한 거 다 아시죠? 소추할 때는 증거가 없었는데 재판하다가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도대체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야, 기발한 이론이 나와요.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사법에요, 그 이유가 국회법에 증거 붙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법에 검사 보고 증거 없이 기소하지 말라 이런 명문 규정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명문 규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법에 적법 절차 없이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붙이지 않고 사람을 고소, 고발, 기소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법률 상식이 이렇게 없어요. 국회법이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고용태 일당 이야기 있죠. 아까 누가 설명하셨죠. 이거 특검 문제 이런 거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자, 그러면 형사재판 지금 아직 판결도 선고 안 했는데 왜 그렇겠냐 하면 형사재판 법원이 보니까 고용태라든가 이런 이 특검의 진술들에 대해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또 고용태 일당이 달아났잖아요. 지금 원래 증인이 달아나면 이거는 그 증거는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거짓말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점은 아주 모른 척 눈을 감아요. 언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어저께 혹시 정규재 TV 보신 적 있었어요? 여러분, 정규재 씨같이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화내는 거나 처음 봤어요. 아주 어저께 보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리셨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제일 화내신 게 뭐냐 하면요, 이 탄핵의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은 헌법상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조사하겠다는 떼쓰는 검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게 탄핵을 당할 죄라니 이게 말이 돼요? 또 특검, 이 특검에 조사받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특검 조사 안 받았다. 여러분,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 자백이나 강제 진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강제 자백, 강제 진술을 요구하니까 안 하겠다는데 그게 헌법상 권리인데 그게 무슨 파면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하지만 이 판결 부분은요, 이건 완전히 이조시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던 그 시절의 사또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200년 전에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살만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슬프고 놀라고 정말 눈물이 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일치된 판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9명의 재판관이 5대4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가에서는 9명 전원이 일치되는 판결을 내면은 그 판결은 틀렸다고 봅니다. 왜? 사람의 사회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 국민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도 20%, 지금은 제가 생각한 데는 약 50%는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도 안 돼요. 국민의 평균 수준은 5대5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법 수준은 8대0이에요. 우리 국민들, 보통 국민들의 평균 수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하도 시간이 없어서 요렇게 10가지 정도만 뽑았고, 제가 사실은요, 시간만 앞으로 한 2, 3일만 더 지나면 제가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판결은 그 위헌 위법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만으로는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판결문이에요. 저에게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면 단 하나라도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2017년 3월 10일 어저께 이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조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쓰레기들 왜 안 치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 언론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언론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썩어빠진 쓰레기 언론들하고는 절대 인터뷰를 안 합니다. 사정을 아무리 해도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돈 내고 광고로 하겠습니다. 언론들 똑바로 찍어! 국회는 이 쓰레기 언론과 촛불 집회에 밀려서 제가 알기로는 밀린 건지 또는 뒤에서 다 각본을 짠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다 아시죠? 2016년 9일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 온갖 범죄의 졸속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때 이미 자신의 본분은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서울지검하고 박용수 특검은 2017년 2월 1일부터 90일간의 이 우리나라 역사 전대미문의 90일간의 검포 검찰 시대를 열어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음으로 해서 검찰이 국민의 자유, 신체,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마저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버려서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존재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나라 법치주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법치주의가 끝나면 이 나라에는 어쩌면 혁명 검찰이 다시 나타나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90일이 아니라 180일도 될 수 있는 기나긴 검찰 공포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번에 벌린 12구 정변의 진짜 마지막 목적은 조기 대통령 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선거도 공포 검찰의 위협 속에서 불법으로 졸속하게 치러질지도 모릅니다. 이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언론, 검찰, 국회, 대통령 모든 이 나라의 권력을 다 장악한 완벽한 좌파 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런 데서 생기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우선 다 같이 뭉쳐서 이번 대선에서 반역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저들이 오늘날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이번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닙니다. 저들은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교조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 젊은이부터 더 나아가서는 노조를 통하여 기업과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총결산이 바로 어제 우리가 본 8인 헌재 재판관 전원 일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고난과 인내의 대장정을 거쳐야 잠자는 대중, 침묵하는 지도층, 마냥 행복하기만 한 우리 젊은이들, 이들이 진정한 법치 애국의 시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로 단결해야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건국을 위하여 처음으로 외치신 구호가 다 아시죠?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제 이 나라에서 울린 종은 법치주의의 죽음을 알린 종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재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하는 형제들이여 뭉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